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문편 생기초 스타터 특강 안의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태에 대해서 끊어읽기를 구체적으로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태라는 것에 대해서 당하는 사람의 입장 서술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요 안에 그대로 녹여져 있고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 서술이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직접 문장으로 직접 끊어있는 연습을 통해서 base to the best 기초 개념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먼저 우리가 할 주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5형식, 그래서 저희가 동사부터 완전히 확실하게 파고 있는데요. 실제 문장이 이렇게 다양한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저희는 비주얼을 통해서 비주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보어, 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어 두 개 갖는 수여 동사, 목적어 1, 목적어 2. 그리고 자, 목적어를 갖긴 갖는데 그 녀석이 부실하여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자, 받쳐주는 보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텍스트는 날려버리고요. 그런 그 텍스트에 없이 딱 문장을 보고 이 블록 단위로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는 과정들을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해당 문장은 다 능동태입니다. 하지만 능동태가 아니라 여기서 목적어가 당하다, 목적어가 어색하지만 되어지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능동과 수동, 그리고 당한 입장의 서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개념편 함께 했는데요. 그 노란색 차가 휙 날라서 사람을 빵 쳤던 그 문장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태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태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의 케이스 스터디 첫 번째, 군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군동사를 뒤로 하고 수여동사도 수동태가,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가진 수동태, 그리고 BPP2,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 이렇게 길어도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는 further study, case study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먼저 군동사의 수동태 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look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되지 않죠. 3형식 동사만 수동태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은 look인데도 BPP, 즉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래서 해석이 그녀는 자, 뭐 했다? 존경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학생들에 의해서 라고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해당 문장이 수동태는 수동태인데요. 원래의 문장이 바로 뭐예요? 예, 자, 군동사의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문장은 수동태고 그 수동태의 원래의 능동태 모습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해당되는 문장은 이게 능동태고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만 딱 놔두고 분석하자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문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녀의 학생들은 look up to her. 그녀의 학생들은 look 바라봅니다. up 위로 to her.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그녀를 향해서 위로 바라본다? 이렇게 직역하는데요. 뭔가 좀 어색하다고 느끼세요? 해당 문장은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봐요. 제가 조금 센 색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파랑을 준비해왔어요. look up to. 요거를 멀리서 보면 여러분 look이라는 자동사, up이라는 부사와 to라는 전치사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 꼴인가요? her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꼴이잖아요. 보이세요? her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동사가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단어가 세 가지씩이나 뭉쳐져서 군집해서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군집한 동사, 군동사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 타동사 구라고 하셔도 돼요.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 타동사 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타동사 구, 또 군집, 군동사도 역시나 목적어를 가졌으니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her, 얘가 문장의 주어로 넘어갑니다. she. 그래서
그녀를 이 바로 주어 자리에 오니까 그녀는 이라고 해서 목적어지만 주어 자리에 오면 다시 주격으로 대명사는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여기 look 있는데요. look이라는 동사가 현재의 형태잖아요. 현재 형태니까 시제도 BPP를 쓸 때도 여기는 현재 시제로 is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동사의 PP 형태 looked. 그리고 up은 버리나요? 아니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to는 버리나요? 아니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up to. 그리고 누가요? 그녀의 학생들이. 그러면 그녀의 학생들에 의해서, 그녀의 학생들에 의해서 라는 문장으로 해당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에 해당되는 그녀의 학생들에 by를 붙여서 뭐뭇에 의해서, 그녀의 학생들에 의해서 그녀는 be looked up to, 존경받는다. 왜? 자, 이것 자체가 look up to가 누구누구를 존경하다이니까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선생님이죠. 그녀이죠. 그래서 뭐뭇을 존경하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체가 바로 그녀라는 대상. 그래서 그녀 학생들은 그녀를 존경하다. 그러면 그녀가 바로 문장의 앞으로 가고, 그리고 그녀는 자, be looked up to, 존경되어진다라고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존경하면 상대방을 존경받는 거죠. 내가 존경을 하면 상대방을 존경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존경받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 is looked up to,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up도 오고 to도 오고 by도 와서 세상 이상해 보이시겠지만 이게 정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문이어서 look up to라는 말이 look up to라는 말로 이렇게 수동태로 be looked up to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뒤에 있는 그녀의 학생들에 의해서 전명구. 전명구는 뭐라고 했죠? 앞에서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상태에서 전명구는 날아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문장 끝이 to로 끝나요. 세상 이상하게 느끼시겠지만 이거 세상 이상하게 느끼셔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be looked up to, be looked up to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문장에서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보이세요? 그녀는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be pp up to, 존경을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의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군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군동사의 수동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수동태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그리고 동사가 be, pp로 바뀌고, 자, 여기 비동사는 인칭과 시제를 반영한다는 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어는 by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 자, 주어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대신 얘는 무슨 격으로? 목적격으로. 왜? 전치사 by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목적어는 다시 무슨 격으로? 주격으로 바꾸는 일반적인 삼형식의 타동사들은 많이 연습해 보셨는데 이렇게 군집되는 동사, 군동사나 타동사구의 수동태는 원래 그 안에 있는 식구들, 이 식구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be looked up to, be looked up t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장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up to가 모양이 합쳐질 수밖에 없는 게 수동태가 됐고 그리고 뒤에 by라는 전면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 조금 특이하니까 잘 잡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의 군동사의 수동태를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녀는 비웃었다. 그를 이라는 문장인데요. 자, 그녀는 비웃다. 자, 그를 향해서. 너무 괜찮죠? 그런데 내용은 안 괜찮아. 비웃는 건 안 괜찮은데 자, 여기서는 문장은 완전 정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left at이 하나의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구, 즉 군동사기 때문에 역시 수동태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그가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가 문장의 주어로 오니까 주격으로 he, 그는. 자, left는 BPP, be left, be PP. 그리고 나서 여기 at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요.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by he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He was laughed at by her. 그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건 비웃은 거니까 이건 비웃음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돼서 수동태 자체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동태 자체가 be left at 이게 여기 있는 요게 변해서 be left at이 돼서 요거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by 플러스 her를 안 써서 여기서 문장을 끝내는 건 괜찮지만 자, 이 at은 꼭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be left at 또는 be left at by 누구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군동사의 수동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는 취했다. 좋은 보살핌을 취했다. 그녀의 가족에. 그러면 여러분, 그는 취했다. 좋은 보살핌을 그 가족에. 그는 취했다. 좋은 보살핌을 그 가족에. 직역이고요. 여러분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면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take care of 하나의 덩어리로 take care of 돌보다 take care of 돌보다 보살피다 take good care of 잘 보살피다 잘 돌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take good care of 요 자체가 수동태 됩니다. 어떻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냐면요. 요것도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군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쪽에 오는 여기 the family 이걸 문장의 주어로 the family 앞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took가 과거 시제니까 BPP를 쓴다고 하더라도 과거를 반영해서 is가 아니라 was 가족을 단수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 문장에서는 가족 하나 그 전체가 was taken. 자, 요거를 was taken, good care 그 다음에 of the family of the family에서 그 of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by him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자, take care of라는 표현이 여러분 take care of 누구에서 이게 수동태로 되면서 be taken 요게 be taken care 그대로요. of 그대로요. 그래서 be taken care of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be taken care of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be taken care of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 be taken care of 와우. take good care of가 be taken good care of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게 요거로 파란 게 노란 걸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by hi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군동사의 수동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The decision 그 결정은 depends on you. 너에게 달려있어. 자, 결정은 달려있다. 너의 위에 전면구죠. 자, 그러면 결국은 depends on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depends on이 하나의 덩어리로 depends on 하나의 타동사 구처럼 보이는 거죠. 군동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목적어가 누구겠어요? you이겠죠. you가 문장의 앞으로 you, 너는 이라고 해서 문장에서 너는 자 여기 depend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be depended 너는 depended 즉 너는 의존되어지고 있어 달려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on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데려오고요 누구에 의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by the decision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depend on 이라는 타동사 구를 수동태를 만들게 되니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요? be depended on. 그래서 요거는 파란 게 노란 걸로 바뀌게 되는 거고 by 이하는 안 써도 되지만 끝을 이렇게 on으로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군동사의 수동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전치사 같은 것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요. 여러분 by her 안 써도 돼요. 그러면 at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of로 끝나는 거고 on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어디 있어요? 라는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수동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끝나는 군동사의 수동태는 끝단이 이렇게 전치사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하지만은 않은 군동사 그것의 수동태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도 보시고 나면 탁탁탁 너는 의존되어지고 있어. 그 결정에. 그 결정은 너에게 달려있어. 그 가족은 보살펴짐을 좋은 보살핌을 받고 있어. 그에 의해서 그는 비웃음을 받았어.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 수요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죠. 목적어가 두 개면 수동태도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be pp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다면 nope. 아니죠. 뭐 남죠. 특히나 수요동사의 수동태는 목적어 두 개니까 하나가 앞으로 넘어간다면 나머지 하나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것을 보류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한 땀 한 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장 분석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기반을 한번 닦아 보도록 할 건데요.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 두 개의 문장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주었다. 그녀에게 편지를 주었어. 그녀는 다 주다. 누구에게? 그는 주었다. 그녀에게 편지를. 그가 준 거네요. 그가 주었다. 그녀에게 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우선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녀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하나, 편지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하나. 우리는 편지를 가지고 만드는 수동태 한번 해볼게요. A letter 먼저 가볼게요. A letter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give는 BPP를 만드는데 BPP를 만들 때 앞에 있는 gave가 과거 시제니까 B가 is가 아니라 was. 편지는 was given. 편지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 보이시죠? 그러면 그녀가 혼자 딸랑 남았는데 그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치사를 추가합니다. 전치사를 추가하는데 이 전치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에게? 이거 뭐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여기 첫 번째 목적어랑 두 번째 목적어 일명 간목과 직목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에게 목적어, 을렐 목적어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치사는 to, for, of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했는데 그 전치사가 여기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어 위치가 바뀌는 건 무조건 전치사가 따라 들어오는 게 역시나 이 문장 a letter가 뒤에 게 두 번째 목적어 앞으로 나가면 자존심 상한 첫 번째 목적어는 전치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편지는 주어졌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라는 문장이 됩니다. 즉 원래 없던 게 하나 추가되는 게 사형식 수요동사의 두 번째 목적어 수동태 사형식 수요동사의 두 번째 목적어의 수동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전치사가 추가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to 또는 for 또는 of를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편지는 주어졌습니다. 그녀에게 그에 의해서.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그녀를 주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녀가 앞으로 오니까 she. 자 그리고 BPP. 그녀는 was given.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죠. 그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편지 어떻게 할까요? 내리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뭐 전치사 안 쓰나요? 아니요. 자 여기는 누구가 아니라 무엇에 해당되니까 그냥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녀는 was given. 받았습니다. 뭐를? 편지를.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요. 즉 여기 있는 a letter 두 번째 목적어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가 됐어도 이렇게 목적어가 남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BPP 뒤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즉 해당되는 문장처럼 그녀는 받았다. 맞아요. 수동태입니다. 하지만 수동태가 됐어도 이런 수요동사의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불러오는데요. 이런 목적어를 보류 목적어라고 합니다. 즉 아무 동사나 수동태가 됐다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요동사의 수동태는 이렇게 수동태가 됐어도 뒤에 무언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수요동사 무조건이에요? 에이 어떻게 무조건이겠어요? 얘도 수동태 됐는데 얘는 전면구라서 목적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수요동사의 수동태라고 항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 어느 경우 앞에서 누구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는 뒤에 무언 목적어인 보류 목적어가 뒤에 남으면서 수동태가 됐어도 뒤에 무언가가 남는다. 수동태가 됐어도 뒤에 무언가가 남는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수동태가 됐어도 뒤에 무언가가 남는다. 그래서 그녀는 was given. 뭐다? 그녀는 was given. 했습니다. 즉 받았습니다. 편지를 자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보류 목적어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가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그녀는 was given. 받았다. 뭐를? 편지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요. 뚜둔뚠뚠 그녀는 그에 의해서 편지를 받았다 라는 수요동사의 수동태.
그녀는 받았다 편지를 그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딱 맞습니다. 오케이, 체크.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들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할 건데요. 그는 선생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는 다 주다. 자,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이거는 ask 그냥 물어보다가 좀 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는 the teacher가 앞으로 가는 방법도 하나, some question이 앞으로 가는 방법도 하나. question을 먼저 빼볼게요. some question. 몇 가지 질문은 요거처럼 be asked, BPP. 그런데 여기 있는 비동사가 ask라는 과거 동사에 자, 시제를 반영해서 여기도 were, 복수니까 was가 아니라 were, 과거 시제니까 were, 그 다음에 이것의 PP 형태 asked. 자, 몇 가지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그런데 선생님이 바로 뒤로 남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못 보던 전치사가 왔네요. of.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기분은 to였었는데 to가 아니라 of를 사용하죠. ask류 동사는 첫 번째랑 두 번째 목적어가 뒤집어지면 중간에 전치사 to가 아니라 of를 사용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자, 누구에게 되어졌냐면 선생님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teacher가 문장의 주어로 왔죠. 선생님은 자, 뭐가 된 걸까요? was asked,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BPP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동사 나왔고 선생님 나왔고 뒤에 some question 그대로 내려왔죠. 이거 무슨 목적어? 보류 목적어. 자, 선생님은 질문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자, 뭐다? by him, 그에 의해서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teacher를 앞으로 뺀 경우 그리고 some question을 앞으로 뺀 경우 some question을 앞으로 뺀 경우는 특히나 전치사 of가 추가 출연하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수요동사, 수동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She made me a tomato soup. 그녀는 made,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 tomato soup,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줬습니다. 됐나요? 자, 는 다 주다, 만들어주다. 나에게 토마토 숲을. 그러면 토마토 숲을 주어로 가면 tomato soup은 자, BPP인데 시제가 과거예요. 그리고 토마토 숲은 단수 취급하죠? 예, 물, 액체로 되어져 있으니까 단수 취급해서 was made. 토마토 숲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me가 앞으로 오지만 그때는 to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for를 써서 나를 위해서라고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녀에 의해서. 자, 토마토 숲은 만들어졌다. 나를 위해서, 그녀에 의해서. 괜찮네요. 토마토 숲이 문장의 앞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me잖아요. me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면 나는 만들어졌다. 토마토 숲으로 그녀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토마토야? 나는 만들어졌다. 토마토 숲으로 그녀에 의해서. 나는 토마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의인화죠. 이건 소설이죠. 이건 문학이죠. 문학작품이나 소설에서는 주인공 토마토가 서술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인 아줌마에 의해서 스프가 되어졌다. 행복하다. 다음에는 케첩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잖아. 그거는 문학작품일 때 그럴 때나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토마토 숲이 되겠어요? 어색하죠. 그래서 make란 동사는 수요 동사로 쓰일 때 즉, 첫 번째 목적어, 누구 목적어로 사람을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수요동사라고 해서 항상 수동태가 두 개씩 나오는 거다. Nope.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두 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make라는 동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 두 개의 가능성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뒤에 누구 목적어가 이렇게 남게 될 때 누구 목적어가 남게 될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to, for, of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자, 대부분은 to, make 같은 경우에는 for, ask 같은 경우에는 of를 쓰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형식 수요동사를 뒤로 하고요. 삼형식 동사, 삼형식 아니고 오형식 동사,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의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에 있는 게 결과물이니까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볼까요?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흥미롭다는 걸. 저희 5형식에 해당되는 불완전 타동사 태편, 우리가 태편 이전에 구문편에서 동사 세 번째 시간으로 정리했는데요. 는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나는 발견했다. 책을. 근데 그 책이 어떤 상태예요? 재미있는 상태예요. 자, 책에 대한 상태를 서술해 주는 것을 우리는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관계, 목적격 보어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그냥 는이라고 하면 돼요. 나는 발견했어 책을. 근데 그 책 재밌더라. 흥미롭더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수동태를 만들면 당연히 여러분 북이 갈까요? interesting 할까요? 당연히 북이 가죠. 왜? 북은 목적어고 interesting 그냥 목적격 보어입니다. 보어를 주어로 뺄 리는 없죠. 즉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면서 책은 자 뭐다? was found 발견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BPP 즉 시제도 반영하고 인칭도 반영해서 그 책은 발견되어졌습니다. 뭐 하다는 건? 흥미롭다는 것. 보어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어는 보어차로 그냥 내리시면 돼요. 버리지 말고 꼭 데리고 내려오시면 돼요. 버리지 말고 꼭 데려오시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즉 여기의 이슈는 목적어가 앞으로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수동태 BP도 기존과 같다면 여기 있는 이 보어 있죠. 보어. 즉 목적어로 꾸며주는 보어는 그냥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interesting 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책은 was found 뭐 되어진다? 발견되어집니다. 수동태 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어가 올 자리 만들어졌죠. interesting. 자, 흥미로운 상태 이미 was found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발견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전면구까지 들어가면서 그 책은 발견되었다. 뭐하다는 것을? 흥미롭다는 것을. 그 책은 발견되었다. 흥미롭다는 것이 뭐 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아니 책 읽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그 책은 발견되잖아. 재밌는 걸로. 나에 의해서. 이것도 맥락 같은 경우죠. 자, 수동태의 가장 큰 가치가 즉 목적어가 궁금해서 만드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책 중심으로 말하려면 The book was found. The book, 책은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것으로 나에 의해서라는 것으로 책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즉 불완전 타동사의 수동태는 무조건 보어를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즉 보어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문장에서 이렇게 만들면 깔끔하게 그 책은 나에 의해서 흥미로운 것으로 발견되다라고 해서 수동태 문장도 깔끔하게 우리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는 불렀다. 그 강아지를 마크라고 불렀다. 는, 다, 를, 점점점. 여러분 이거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우리는 불렀다 강아지를 그 개를 마크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 누가 주어로 가면 될까요? 마크 또는 dog 어느가요? 강아지겠죠. 목적어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강아지는 자, 여러분들 BPP 수동태가 앞에 있는 시제, 과거 시제, 3인칭의 단수 반영해서 그 강아지는 불리워졌다. 자, 누구 그대로 데려와요? 마크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us, 우리에 의해서. we니까 목적격으로 바뀌면서 우리에 의해서입니다. 주의하실 거, 여기 있는 mark라는 말이 그대로 내려와 주는 거. 5형식 불완전 타동사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는 불려줬어요. 마크라고 우리에 의해서 라는 뜻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나는 first 뭐 했다? 강요했습니다. 그를 강요했습니다. 어디 하라고? 거기 혼자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이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보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명사가 쓰인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쓰였죠. 이게 바로 뭐라고 했죠? 투부정사가 명사적용법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수동태를 만들면 보어가 수동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나는 강요했다. 그를 점점점 하라고. 혼자 가! 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입장에서는 그는 BPP 되어졌다. 강요되어졌다. 그리고 보어 to go there alone. 거기에 혼자 가라고 강요되어졌다. 나에 의해서. 라고 해서 지금
다른 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보어 to go there alone이 그대로 to go there alone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to go there alone이 to go there alone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죠. 즉 나는 강요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혼자 가도록. 나는 강요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혼자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to go there alone, 거기에 홀로 가는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투부정사가 보어인데 그 보어가 그대로 내려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내려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즉 명사 보어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투부정사 보어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투부정사 편이 약하신 분들은 개념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또는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to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네요. 신기하죠? BPP to 동사 원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BPP to 동사 원형. 당연히 여기가 to였으니까 그 to가 그대로 내려오니 BPP, force가 BPP가 되고 to go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주신다면 of course,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 더, 마지막 꼭지. 이렇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원형이에요. 원형임에도 불구하고 to가 되기도 합니다. 즉 마지막 꼭지 BPP2의 진실 가보도록 할게요. 해당 문장에서도 BPP2가 돋보이는데요. 이렇게 BPP2가 나왔을 때 우선 해석법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져 있는 BPP는요. 자, 중간에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자, 명확하게 BPP 여기서 한번 끊어주셔서 자, 그리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이렇게 앞뒤로 한번 끊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번에서 그의 딸이 가도록 2번에서 허락받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끊어주세요. 그의 딸이 to go, 가도록 was allowed, 허락받다, allowed 라고 해서 그의 딸은 가도록 허락받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concert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PP2는 중간에 한번 끊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녀의 그의 딸은 허락을 받았다. 뭐 하도록? to go, 가도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의 딸은 자, 뭐다? 허락 받았다. 뭐 하도록? 가도록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 부분이야. 자, 콘서트에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딸이라는 건 그의 딸은 허락받았다. 가도록 콘서트에 그녀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대로만 해도 충분하시죠? 여기서 그냥 끊어 읽으면 되죠. 딸은 허락받았다. 가도록 콘서트에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문장을 뚜둔뚜둔 우리말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콘서트에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도록 그의 딸은 허락받았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그럼 원래 동사가 수동태였으니까 allow 아니었습니까? allow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으신데 반전 보세요. 자,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의 딸에게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Oh my god. 지금 보세요. 아니야. 지금 let이라는 동사가 allowed가 된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자, 여기 한번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BPP2는 원래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이 BPP2를 만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 요걸 가지고 이제 수동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수동태를 만들면 당연히 요게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BPP가 되고 그리고 제가 변함없이 투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약속대로 아마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래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인 게 투부정사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PP2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선생님이 아까 해석할 때 주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되어지다. 1번, 2번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어가 투부정사라고 되어진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너무너무 맞죠. 너무너무 맞는데 그런데 여기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우개를 살짝 지울게요. 여기 그냥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원형을 쓰는 경우가 어떤 동사일까요? 앞에가 사역이라든지 지각동사인 경우는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를 쓰죠. 생각나세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인 경우는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를 사용해요. 그 원형 부정사인 상태로 여기 문장에서 수동태를 만들면 얘도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야. BPP하고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이라고 그대로 원형을 불러오면 어디까지가 동사이고 어디까지가 보어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원형 부정사이지만 수동태를 만들면 투부정사가 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여기는 let이라는 동사가 안 왔어요. let이 아니고 allowed라는 게 왔어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복잡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자, 요게 let은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로 무엇을 시키다인데 시키다 중에서도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허락하다예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그는 허락하다 그녀의 딸을 가도록 콘서트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was let. 이게 또 왜 was냐면요. 지금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인데도 s가 안 붙었죠. let's 아니잖아요. 그 말은 여기 있는 let이라는 동사의 3단 변화가 let이니까 과거의 모양의 let인 거예요. 과거 모양의 let. 그래서 3인칭의 단수인데 현재라면 s를 붙였겠죠. 근데 안 붙였으니까 이게 과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과거라서 그 중간에 was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was let. 이 세 번째 PP 형태인 let을 쓸 법도 한데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사역동사는 원래 let은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상 허락하다이니까 그러면 허락받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허락받다라는 의미로 그의 딸은 허락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의미에 준하는 동사 allowed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 BPP 의미상 허락하다니까 BPP를 쓰고 그리고 원형은 안 된다고 해서 to가 써서 세상 듣도 보도 못한 문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장은 자 이렇게 BPP가 let에서 BPP, be allowed라는 표현이 났고 원형임에도 불구하고 투부정사가 나왔던 것이었던 것이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은 그의 딸은 허락받았습니다. 가도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콘서트에. 뭐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잊지 마세요. BPP2를 해석하는 방법 1번 뭐뭐 하도록 2번 되어지다. 뭐뭐 하도록 되어지다.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는 이것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주어는 뭐뭐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지금 보셨을 때 이런 연유 때문에 사역동사 let은 수동타로 be let 쓰는 것이 아니라 be allowed 그리고 원형이 아니라 to가 나오게 됐던 것이었던 것이어요. BPP2의 특별한 동사 사역동사 수동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동사 let만 있을까요? 아니죠. have도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녀는 시킵니다. 자, 무엇을 시키다. 누구에게? waiter에게 bring her cup of tea. 자,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도록 웨이터에게 시켰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장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시켰다. 누구에게? 자, 누구누구를 웨이터를 시켰다. 그리고 여기가 원형이 나온 이유는 얘도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해당되는 사역동사는 뭐뭇을 시키다는 뜻에서 속뜻은 그냥 허락하다. 하겠다고 하면 그래 해! 라는 정도라면 여기 있는 have는 시키는 건데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시키는 건데 부탁하다의 의미인 거죠. 저 당연히 웨이터에게 야, 차 한 잔 가져와. 이게 아니잖아요. 저 차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시키는 건데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요청을 하는 것은 have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역동사 have는요.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대신 이 have라는 동사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의미상 요청하다이니까 그 요청하다는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ask라는 동사가 요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뜻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waiter는 목적 앞으로 갔죠? be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 그대로 쓸까요? 여기 원형이라고 그대로 원형 쓸까요? 아니죠. to를 사용해 주셔서 to bring, 자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고 해서 BPP2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역동사 have는 수동태를 직접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대신해서 be had가 아니라 be asked를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 bring 있잖아요. 이 bring, 이거를 to bring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시원하게 한번 끊어서, 여기서 한번 끊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죠. 그 웨이터는 요청받았습니다.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깔끔하게 웨이터가 가져오도록 요청받다. 즉, 다시요. 1번 하도록 2번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지워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BPP2가 나오면 한번 끊고, BPP2가 나오면 한번 끊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다른 가도록 허락받다. 2번. 자, 웨이터는 가져오도록 요청받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BPP2의 숨겨진 해석, 이렇게 느낌 오셨습니까? BPP2는 이렇게 문장 속에서 수동태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BPP2 동사 원형. 자, 주어가 하도록 요청받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BPP2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5형식의 수동태 편, 그리고 수동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을 보셨는데, 이런 문장 보셨을까? 와우! fantastic! 길어요? 그러면 이 긴 문장도 분석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이 만들어진 원리를 보여드리는 저희는 구문 X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셨던 생기초 스타터, 지금 우리가 생기초 스타터이지만 저희 본강 커리큘럼을 타시기 시작하시면 이건 긴 문장 읽기 구문 X라는 시리즈에서 가장 첫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뭐 길어요 이 정도가? 에이, 우리는 안 길어요. 볼게요. 해당되는 문장은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새들은 여러분 be famed, 유명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be famed, 유명합니다. be famed for, 수거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노래로 유명합니다. 자, BPP 수동태를 보셔도 좋겠고요. 자, 여기처럼 여러분 for their song, 그들의 노래로 유명하다라는 뜻에서 수거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많은 새들은 be famed, 유명합니다. 뭐로 명성이 자자하냐? 그들의 노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some of the most glorious songster. 자, some, 일부는 일부인데 가장 훌륭한 songster, 명금이라고 해서 노래 잘하는 새들을 명금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훌륭한 노래 잘하는 새들 중에 일부는 are입니다. the ones입니다. the ones라는 것이 바로 그 새들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단계에서는 여기 뒤에 we encounter most often 이라는 말이 다시 붙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ones라는 명사 뒤에 we라는 대명사가 오고, 자, 우연히 마주치라는 동사, 명명동이 기억나세요? 명사, 동사가 연동되면 제가 한 번밖에 말씀 안 드려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문장에서 명명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3, 하나, 둘이라고 해석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one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장에서 선행사가 ones고 그 ones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즉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새들이 바로 가장 훌륭한 명금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참새, 까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흔하게 만나는데 그것들이 명금입니다. 가장 잘 소리를 내서 노래하는 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BPP, 수동태의 형태로 시작을 해서요. 거기에 and하고 등위 접속사로 문장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one's를 더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절이 추가된 점점점 확장하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게 자 여기까지 한 문장, 지금 문장의 색깔을 보면 여기까지 한 문장. 아이고, 형광펜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우선 한 문장, 따단딴 한 문장. 그리고 다시 and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Some of the most glorious songster까지 한 문장.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문장. 녹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합쳐지기 위해서 접속사 하나와 생략된 관계대명사로 문장이 이렇게 다채롭게 늘어나는 거죠. 즉 만들어지는 단계와 함께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문편이기 때문에 관계사 살짝 잊으셨을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관계사는 원래 연습량이 조금 따라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규 커리큘럼부터는 여러분 워크북과 같이 풀 겁니다. 여기서는 명명동의, 명명동의, 3, 하나, 둘 이 억양만 기억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의 해석은 자, 우리는 많은 새들은 그들의 노래로 유명한데요. 자, 가장 훌륭한 노래 잘 부르는 새들 중에 일부는 바로 one, 새들인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새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yet, 그러나 many birds, 주어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 birds, 새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요? be famed, 수동태로 보셔도 괜찮고요. 수고로 be famed for, 뭐뭇으로 유명하다, 명성이 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뭘로? 그들의 노래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다시 주어 some, 일부는요. 일부는 일부인데 뭐요? 가장 훌륭한 명금들 중에 일부는, 가장 훌륭한 노래 잘하는 새들 중에 일부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점점점점이다. 뭐다? ones이다. 보어입니다. 이 점점점. 근데 이 ones는 앞에 있는 새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해서 그것들을 빼준 거죠. 그래서 some of the most glorious songster가 바로 뭐다? ones입니다. 라는 거죠. 자, 가장 훌륭한 새들 중에 일부는 바로 one인데요. 그게 바로 birds, 새들인데요. that,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 encounter, 만난다. 자, 가장 자주 만나는, 가장 흔하게 만나는. 선생님, 여기 목적어 어디 갔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따라오는 문장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이 바로 새들이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그런 새들이 가장 훌륭한 명금 중에 일부입니다. 라고 해서 뭐 까치라든지 아니면 참새 같은 것들도 명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문장은 점점 확보가 되고 커지게 되는 거죠. 즉,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수동태를 배웠지만 수동태뿐만 아니라 등위 접속사 and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까지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쌓여서 문장은 다채롭고 길어지는 거죠. 그런 긴 문장 잡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거 헷갈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계사 특집편 끊어 읽기 편에서 준비해놨습니다. 생기토 스타터. 자, 꼼꼼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정이었습니다.